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해마다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 공무원분을 통해서 기관에서 작성한 비품관리대장에 대한 제출 요청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비품관리대장 왜 작성하는 것인지, 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언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분에게 비품관리대장은 왜 제출해야 하는 거죠? 라고 묻고 싶지만 이런 거 물어봤다가는 괜히 찍힐 것 같기도 하고 설령 물어본다 한들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보다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주세요. 또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해주세요와 같은 모두가 잘하는 답변만 돌아올 게 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비품관리대장을 왜 작성하고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재물조사라는 것부터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이 재물조사라는 것을 실시해서 비품관리대장 또는 관련된 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실시할 수도 있지만 수시로 실시할 경우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서도 연 1회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 업무 일정 중 11월 업무에 해당하는 이 재물조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물조사는 무엇이고 재물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잘 듣고 기관 업무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물조사는 정말 중요한 업무거든요. 자, 그럼 재물조사에 관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재물조사의 정의부터, 재물조사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재물조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재물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록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또 광범위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돈이나 그 밖의 값 나가는 모든 물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건 국어사전에서 나온 의미고요. 자, 이 재물조사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저장 중인 재산의 수량이나 상태, 위치를 파악해서 기록하는 행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사용되는 바를 판단해서 초과 및 불필요한 자산을 발굴하는 행위이다. 자, 세 번째로는 그 결과를 예산에 편성하기도 하고요. 또한 처치 또는 추가로 구매, 구입이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는 조사 행위가 바로 재물조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우리가 살펴볼게요. 저장 중인 재산의 수량이나 상태, 위치를 파악한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 기관 내의 모든 재물을 파악하는 행위가 되겠죠. 두 번째로 실제 사용되는 바를 판단해서 초과 및 불필요한 자산을 발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어떠한 물품이나 또는 물건들 중에 초과되거나 또는 불필요한 재물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그 결과를 예산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물조사에 따라서 예산이나 관련 업무에 편성할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까지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처치 또는 추가로 구매 구입이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불용품을 처치하거나 또는 추가로 구매 또는 구입이 필요한 것들이 우리 기관에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조사가 바로 재물조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재물조사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 재물조사의 정의를 잘 이해하셨다면
재물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도 금방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기관의 재물을 파악해서 관리하기 위함이죠. 우리 기관에 어떠한 물품들이 있는지, 어떠한 재물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걸 파악했다면 당연히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기관 재물에 관한 보호조치 차원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겁니다. 특히 보조금이나 후원금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그 관리나 보관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 재물에 관해서 보호조치 차원으로 이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특히나 보조금이나 후원금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로는 불용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재물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재물조사를 했더니 이 물품들은 필요 없는 물품들이었어요. 그러면은 빨리 처리를 해서 그 불용품을 처리한 비용을 우리 예산에 다시 산입시킬 수도 있겠죠. 또 네 번째로는 추가로 필요한 재물에 관한 구매 또는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재물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물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파트에, 예를 들어 간호 파트에 필요한 어떤 물품이나 재물들이 더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로 구입하거나 구매할 수 있겠죠. 자,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런 물품을 업무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에서 이 재물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의 2 재물조사를 보시면 연 1회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기관들에서 이 재물조사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공무원이 하라고 시키니까, 지도점검 때 비품관리대장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기관에 있는 물품, 재물들 조사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공무원이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자율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죠. 자, 무엇보다도 이 8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요. 이러한 재물조사를 통해서 결국 기관에 계신 어르신들께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관에 있는 재물들 조사해서 파악해 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재물들을 파악해서 불필요한 용품들 처리하고, 그리고 추가로 구매할 물품들도 확인하고, 서비스 현장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확인해서 또 업무에 활용하고, 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르신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직간접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조사를 꼼꼼하게 실시하고 이 재물조사를 업무와 연결시켜 주시면 결국에는 어르신들께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기반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어르신들께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물조사를 실시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재물조사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재물조사하는 방법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요. 먼저 담당자는 시설장님이나 사무국장, 사무원 등 간접 인력이 담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재물조사는 담당은 간접 인력이 맡아서 하시지만은 분업해야 되는 거죠.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안내를 해서 협업을 통해서 기관 내의 재물을 조사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담당은 간접 인력이 담당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업무 내용은요, 연 1회 진행하시면 좋겠고, 저희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 업무 일정 중에서도 11월 업무 정기조사로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수시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표자분의 직권으로 필요시에 언제든지 실시할 수도 있는 업무죠. 자, 부서별 또는 파트별, 직종별로 기관 내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비품, 물품들에 대해서 분담해서요, 협업으로
파악을 하고 목록 조사를 실시하시면 되는데 서식지가 두 개가 있을 텐데요. 먼저는 재산대장과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재산대장과 비품관리대장 사실은 W4C에 입력해서 관리하면 좋을 텐데요. W4C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W4C에 입력 관리하는 게 또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W4C 기능들을 또 익히기에 시간상으로도 많이 어려워서 간편하게 법정 서식에다가 그냥 작성하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그 법정 서식은 바로 이 재산대장과 비품관리대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서식은요, 11월 업무 일정의 재물조사 업무 게시글을 보시면은 첨부 파일로 파일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조사된 목록 중에 불용품이나 초과 물품들을 파악하셔서요. 관리자분께 보고하시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구매 또는 구입해야 하는 물품들도요. 파악하셔서 관리자분께 보고하셔서 구입이나 또는 구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작성한 재산대장과 비품관리대장을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시군구 보고에서 비정형 업무보고 메뉴를 통해서 공문을 작성해서 시군구로 보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근데 사실 권장사항이에요. 하지만은 보고를 해놓고 담당자분께 전화하셔서 우리가 재물조사를 했고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 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하시면은 승인을 진행해 주실 거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까지 업무를 모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것처럼 재물조사는 단순히 우리 기관의 재물, 즉 물품이나 비품, 재산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에서 그치는 업무가 아니라 이를 토대로 어르신께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있어 우리 기관의 재물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더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단순히 공무원분들이 요청에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르신께 더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기관의 재물들을 더욱 꼼꼼히 세심하게 파악하는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 여러분 기관의 어르신들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 주시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